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본격적인 토론을 해봐야 될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아마 대통령실이 지금 급속히 조금의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속속들이 이제 아마 실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대표의 어떤 그동안의 지적들,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17%까지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요 이야기 함께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장외 집회, 요 상황들, 그리고 명태균 지금 오늘 또 조사를 했는데, 근데 명태균이 말입니다. 지금 그 본인이 운영했던 연구소, 이게 뭐 여론사 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 그게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그 자료를 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함께 네.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댓글에 보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빨리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돌아오라는? 예. 저희는 뭐 원래 저는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여기 그냥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자꾸 돌아오라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되어가는 국면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17%, 19%, 17%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고 대통령 잘합니다 박수 치고 그냥 한 팀 되자라고 목소리만 외치면, 그리고 그 광화문 나가서 그냥 이 시위만 하고 있으면 과연 이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저희가 분열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고, 네. 이 여파를 가지고 다음에 정권 재창출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청래처럼 저는 엉뚱한 짓 못하게 막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이 첫 번째 주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변화와 쇄신, 이거 사실상 이제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간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우리도 변화하고 쇄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변화와 쇄신, 일단 여당도 그래야 되고 대통령실도 그래야 되고, 이거를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변화와 쇄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지지율 말씀하시는데 갤럽이 전주 대비 2%더 떨어져서 17% 최저치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네. 변화와 쇄신의 길로 본격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네. 당정이 말이죠. 변화와 쇄신, 우리 안 변하면 다 죽는다. 네. 변화 쇄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데 공부하는 방식이 틀려요. 근데 그걸 계속 엄마가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성적 계속 떨어지면 그게 엄마의 행동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번 방법을 바뀌어봐. 그렇죠. 널 좀 바꿔. 예. 그리고 뭔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죠? 예. 변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아유 대통령님 하신 대로 할게요. 저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여사님 잘하고 계시고 활동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국민들은 싫어하는데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나중에 15% 16% 떨어지면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 아마 이게 뭔가 잘못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안면 몰수할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보수 세력을 지켜내고 끝까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정을 갖고 있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또 많은 어떤 이 공격과 여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뭐 보니까 작업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댓글창에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글 쓰는 건 자유지만 또 여기 와서 귀를 좀 열어 놓으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시고 다들 또 이성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저분들이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몇몇 분들이 자꾸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이제 좀 설득이 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아마 그거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주
관심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희 논설위원실에서 이제 뭐 회의를 했어요. 네. 자, 그 입장을 안 냈대. 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까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마 세게 대통령을 들이받을 것이다. 네. 라는 입장을 낸 사람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침묵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낸 사람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한번 실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다가 결국 뭘로 이제 정해진다면 저희 그래서 이 사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정해졌는데 예. 이제부터 실천이 중요하다. 자, 고개 숙인 윤 대통령. 네. 지금부터 실천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제목이 정했어요. 토론 끝에.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 회견을 보시면 그 몇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본인이 했던 사과는 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목조목 물론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의 여지는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천하는 거다. 그럼요. 그 옛날에도 보면 항상 말을 했다가 실천하지 않고 정치하겠습니다. 그럼 실천하는데 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제목을 썼더니 네. 그래서 뭐 저희 신문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네. 바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근데 제가 지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당일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내질 않았죠. 네, 그랬죠. 예, 그래도 저도 그때 어벤져스 나왔지만 제가 무슨 제 개인적인 입장을 뭐 이렇게 막 피력하기보다는 곤혹스러웠어요 그날. 예, 그날 뭐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뭐 평가와 지적이 있다 뭐 이런 간접화법으로 얘기를 하느라고 좀 방송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예,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님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뭐 오늘 좀 괜찮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하다가 또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솔직히 한숨이 푹푹 나오죠. 그렇죠.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리고 기자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예, 기자들 반응 굉장히 안 좋고 야 그러면 이대로 끝나버리면 내일 아침 조가는 정말 살벌한 분위기로 가겠다. 사실 살벌했죠. 예, 살벌한 분위기로 가겠다. 그리고 어떤 기자는요, 심지어 오늘이 보수 정치의 기일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네.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참 그런데 또 한편 보면요.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흡 하나만 사과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변화와 쇄신 그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인적 쇄신 뭐 이런 것들 변화 쇄신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뭔가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할 때는 뭐 좀 고구마 먹은 듯한 답답함이 느껴진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이런 거죠. 그래서 밤새 저도 많이 고민했고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데 한동훈 대표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최종적인 그 다음날 아침 한 10시쯤에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는 구체적이고 빠른 신속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문화일보 그 똑같은 사설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현정님하고 뭘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네. 근데 현정님이 얘기하시는 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현정님 손을 꽉 잡으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기로 했네. 같이 잘해봐요. 저는 한동훈의 선택은 딱 그거였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할 거지. 네. 뭐 너 할 거지. 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하는데요?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그래 뭐 좀 해보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견인한다고 그럽니다. 견인이죠.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견인해 낸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제 저는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뭐 소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이야기 있겠지만 소위 이제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 네. 어떤 방향성 이거를 잡는 거를 사실상 한 대표가 잡았다. 사실 한 대표가 그동안 대통령을 향해서 뭐 이거 하시라 막 공개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또 의원들마저도 야 그런 거는 만나서 설득해야지 그런 걸 왜 공개적으로 해갖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러냐 막 이런 비판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또 그런 것 때문에 막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 만나서 말이야 조용히 설득하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 바보가 가서 조용히 하잖아.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날 기자회견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한 대표가 맞네. 저분 저 대화해갖고는 안 바뀌겠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대통령 막 팩트를 가져오세요. 팩트를. 그러면 제가 사과할게요. 뭐 이런 하다 보니까 그런 분 앞에서 이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잘 안 바뀌겠다. 그 지난달 21일 그 용산에서 81분 동안 차담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진만 몇 장 나왔지. 네. 구체적인 육성이라든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뭐 들려오는 몇 가지 얘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요번에 이제 대통령님 네. 기자회견 하시는 그 스타일이나 이걸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가 그렇게 했던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사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꽤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자, 이 대통령은 어떤 본인의 어떤 논리적 완결성, 본인은 다 알고 있고 본인은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고 이런 걸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또 그 화법 때문에 사실은요 어떤 다른 분들이 뭐 관료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도 윤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면 그 기세에 눌려서 사실은 제대로 된 말을 못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통할 게 아니다. 어떤 대중적인 압박 그리고 어떤 이런 공개적인 어떤 설득 이런 걸 해야지만이 대통령이 그런가? 뭐 이렇게 뭐 예.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박찬대가 대통령님과 명태균 씨 그거 녹취를 깠잖아요. 녹음 네. 파일을.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흘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입장을 냈는데 그때 사실은 중진 의원들 하면 되게 친윤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하고 굉장히 그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했는데 예, 그때 한동훈 대표가요.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김 의원님께서 뭐 권 의원님께서 이 의원님께서 대통령님하고 요새는 나보다도 더 관계가 좋으시니까 우리 지금 나눈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물밑으로 잘 좀 전달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네.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럴 네? 줄 알았어요. 네. 그 제가 알기로요. 네. 대통령 앞에 가서 5분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5분 이상 말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저도 사적으로 의원들 만나잖아요. 네. 뭐다 이야기 듣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서는 또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그 뭐 이 원내 대표도 그렇고요, 이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 앞에 가서 말 한 5분 이상 못 합니다. 자기 주장. 아니 그래놓고 한동훈한테는 너는 왜 물밑 작업을 안 해놓고 맨날 공개적으로 질러가지고 꼭 용산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그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 지지자들 불안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좀 선배님 한번 해주시죠. 나는 못해. 거의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거의 그렇죠. 자기도 못하는 거를 근데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밑 작업 한동훈 대표는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게 뭐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명태균 씨 저 여사의 카톡 처음 깐 그 직후에 말이죠. 네. 지난달 중순이었죠. 아니 명태균 씨 그 자초지정 말이죠. 팩트 정리하고 주면 당에서 한번 대응해 보겠다. 네. 안 오잖아요, 뭐가. 그럼 물밑 작업 했는데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번 일을 거치면서 이제 중진들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 향해서 그거 지르지만 말고 물밑 작업 좀 해라. 그 얘기 이제 싹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이돈 홍보석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뭐 질문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돈 수석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동훈 수석이 좀 막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그래요. 반드시 이번에 외유 나가시기 전에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7일 날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아마 이동훈 수석이 아주 끝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대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굉장히 아마 악정고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 애정이나 본인의 역할 이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만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해서 조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대통령도 이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 이게 잘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치라는 게 이제 지지율 수치가 딱 나와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번 떨어지는 지지율 수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체감이 되면서 이제 급격히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날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는 했지만 바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강훈 전 행정 비서관 이번에 이제 관광공사 사장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제 이제 발표가 네. 났었죠. 어제. 그거 네. 이제 본인이 하지 네. 않겠다고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거기도 집무실 아예 만들지 않고 않는다. 접견실만 만들겠다. 그 어제 아침에 이제 문화일보 단독 기사로 나왔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아예 이제 그 원래는 외유나 그다음에 외부 활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곧 아마 내부 인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장관들도. 뭐 그렇죠. 이달 중으로 저 이제 다음 주 외교 일정 순방 갔다 오시면 네. 뭐 그런 인사 조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돕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윤 대통령을 이렇게 뭐 해보면 한번 바뀌면 네. 또 빨리 또 행동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 예, 또 그렇습니다. 잘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윤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또 네. 행동을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거 조정하기가 네. 이렇게 좀 터닝하기가 쉽지 네. 않죠. 한번 터닝하면요, 굉장히 또 빨리 가는 네. 그런 스타일이시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제 판이 조금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는데 이 판의 어떤 바뀌는 원동력, 이게 이제 한 대표가 그동안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굳건하게 세게 야 저러다가 여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했던 거 예. 사실 뭐 지원님이나 저나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취재를 해보다 보면 이제 한 대표의 어떤 고뇌가 사실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당내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또 솔직히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 네가 대통령 왔던 물밑에서 좀 설득하고 그래야지 어디 지금 대놓고 말이야 하나 둘 셋 하고 1, 2, 3 하고 말이야 그딴 식으로 얘기하느냐 뭐 이런 비난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렇지만 한 대표는 그렇게 해서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대통령도 지금 움직임이 이제 저는 아마 빠른 속도로 있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날 12시 좀 넘어서 기자회견 끝났잖아요. 140분인가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뭐 프레스 가이드 뭐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그걸 뭐 해례본을 좀 돌리더라고요. 네네. 요번 오늘 기자회견에 그 요점 정리해서 네. 1, 2, 3, 4, 5 현정 좀 보셨죠. 근데 네.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네. 잡아서 그렇게 보도되기를 희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후 5시쯤에 이제 TV조선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 통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번 그 외교 일정에 다음 주 외교 일정에 따라가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부부의 휴대폰도 바꾸기로 했다. 이게 나왔고요. 또 저녁 7시 채널A 메인 뉴스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그동안 연계를 해왔잖아요. 네. 그걸 사실상 연계를 푸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는 게 채널A 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요. 그 얘기를
기자회견 끝나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보다는 그날 대통령님의 육성으로 했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을 거다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지원님 알잖아요. 예? 알면서 그래. 예. 근데 여하튼 안 된다니까. 사후적인 아마 그런 이제 그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아 대통령님이 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네.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지 저건지. 근데 저는 그 사후적인 그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면서요. 네. 아 방향은 이쪽으로 이제 잡히고 있구나 네. 하는 거를 그때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쪽으로 뭐 하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걸 딱 같이 손을 맞잡고 네. 이제 변화와 쇄신의 큰 길로 이제 함께 가자.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문화일보 통해서 제2부속실 거기에 여사집무실은 만들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1일 차담에서 얘기했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강훈 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 응모에서 3배수 최종 들어갔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시절에 그거를 좀 뭐 언론 작업하는데도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억울하다고 했지만 어제 그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저 이제 그 공항공사인가요? 김오진 전 비서관도 네, 네. 뭐 본인도 거기다 아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강기훈 그 선임 행정관 네, 음주운전했다.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근데 이제 이달 5일부로 정직 2개월이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제 복귀를 했다. 복귀를 했는다 그런데 바로 또 뭐 병가를 내고 휴직 상태로 들어갔다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저는 뭐 자연스럽게 네.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지금 뭐 눈앞에 닥쳐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그냥 죄송합니다. 무시하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위기 앞에서는 생존 본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그래도 이게 한동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뭐 중심을 잡고 네. 그래도 이제 버텨나가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긍정의 에너지 효과를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당에서도 올해는 화요일 날 의총을 열어서 만장일치로 특별감찰관 요구하고 네. 그 뭐 야당이 안 해주면 아니 그 저기 뭐야 오히려 야당이 욕먹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만약에 특별감찰관 안 하면요 특별감찰관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두면 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아 우리는 이렇게 너네들 안 하지? 그럼 우리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민정수석실에 누가 예. 맡기겠다? 예. 그렇게라도 하면 국민들은 이제 그래도 저기는 회초리 때리면 반성하고 예. 사과는 하는 사람들이구나. 예.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렇게 문제 뭐 있고 한데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여기는 양심이라도 있구나. 라는 걸 국민들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중에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이제 초심, 윤석열의 초심이 바로 그 공정과 상식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어제 이제 갤럽 그 17% 최저치는요. 어제 저는 사실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부로 한 매듭이 지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바로 뭐 양에 다 찰 수는 없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변화 쇄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조치들이 이루어져 나가면 그 어떤 진정성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현정님. 네. 디카플링 이 여론조사상에 디카플링이지만 이게 다시 리카플링으로 가서 네. 동반 상승하는 게 이게 베스트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리커플링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여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아마 방송 들으실 텐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의 이미지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저는 조금의 전문적인 저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PI라고 하죠. PI, 프레젠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자회견 때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대통령 그래도 좀 권위가 있고 말에 무게가 있고 신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소탈하게 뭐 하다 보니까 소탈을 그러니까. 넘어서서 네. 이게 조금의 대통령의 어떤 저런 모습이 조금의 조롱거리라든지 글쎄. 이런 네. 거리로 네. 이제 전락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국정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예로 말이죠. 미셸 오바마라고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있습니다. 네. 이 부인이 처음에 이 백악관에 입성할 때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뭐 옷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에 어떤 휩싸였습니다. 그때 뭘 했냐 하면 특별의 컨설팅 팀을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어서 이 당시 미셸 오바마의 말, 외모, 머리 모양, 옷 이런 걸 전부 다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옷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그 의상업체 중에서 중저가 의류만 쫙 입는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좀 단정하게만 한다. 그다음에 렛츠 무브라는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 백악관 뒤에 그 저 밭을 읽어 갖고 이제 그 이제 미국이 이제 비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식 같은 거 많이 하죠. 비만 퇴치 운동이네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네. 렛츠 무브라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완전 호감도가 확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미국에서 이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에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거든요.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전문가한테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따르는 거예요. 왜냐? 지원님이나 저나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네. 아무리 해봤자 네. 뭐 집에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봤자 안 바뀝니다. 근데 공적 집에 있는 분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죠.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서 말 하나, 그다음에 옷 하나, 그 좀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좀 양복도 좀 다르게 좀 입으시고 걸음걸이도 좀 달리 하시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미지로서의 어떤 그리고 머리도요. 제가 볼 때는 옛날 검찰총장 시절의 그 머리가 저는 오히려 좀 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확 올리니까 약간 좀 권위적인 이 권위적인 냄새가 느낌도 그러니까 좀 그런 납니다.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를 싹 바꿔내는 저는 좀 뭔가 전문적인 저런 거를 대통령이 좀 맡기셔야 된다고 봐요. 글쎄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요 후보 시절부터 나는 쇼 안 한다. 쇼 해야 됩니다. 쇼 안 한다. 쇼 해야 돼요. 그게 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 그분이 뭐 헐리우드 배우 출신인데 그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위대한 소통가 뭐 이런 그 별칭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또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는 그냥 평상시 속된 말로 자기 생겨 먹은 대로 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요. 그 어떤 공적 지위가 있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 원래의 내가 아니고 그 위치에 있는 내가 좀 변신을 해서라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이게 좋을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그럼 쇼입니다. 쇼예요. 그 쇼라는 게 우리가 그게요 쇼하지 말라 이게 그 일본식 그 영어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원래 더 그 쇼라고 하는 SHOW라고 하는 영어가 조금 그 의미가 왜곡된 게 있는데 우리 쇼하면 진정성 없이 뭐 겉으로만 뭐 그런 척하는 걸 쇼라고 하는데 꼭 그 쇼가 그게 토크쇼 같은데 그러면 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뭐 하는 게 그러면 자기 속마음은 안 그런데 뭐 겉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쇼도요 자주 하다 보면 그게 바뀌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사적 인상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딸이 둘이가 있는데요. 저 어디 가서 뭐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뭐 남자들은 막 이쑤시고 막 하잖아요. 저 엄청 혼납니다. 그리고 뭐 자세 똑바로 하지 않으면 또 엄청 혼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하지 않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 말 오래 하시면 대통령 좀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서 끊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윤 대통령은 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도 못 끊고 그게 그냥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대통령 말 좀 끊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뭐 예전에는 그 제가 한번 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도 보면
박선숙 그 대변인 맞아.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분이요. 그 대통령 나이 차이가 많은데 여자분인데 딱 그 대통령이 뭐라 이제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뭐 하시잖아요. 그럼 딱 대통령 여기서 끝내십시오. 딱 이야기하고 통제를 해요. 그걸 또 대통령도 들어요. 네,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앞으로 그 권한을 누군가에게 줘야 네. 돼. 그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 그 정혜전 대변인 그 반말 그 듣고 뭐 그래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이제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는 이유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연 환경,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고 적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지금 우리 이 여권, 이 보수 여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꾸 거기를 방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